자, 오늘 19차시고요. 요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 그래. 샹이라고? 샹은 내가 이해할 수밖에 한 게 없는데. 샹은 뭐라고 하지? 샹둥이?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떠들고 있고요. 그림 가나는 각각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의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예, 그래. 떠들지 마. 나 운다 지금 삐져가지고. 등이 가려. 오늘 건조하나? 수평으로 밀어놓은 물체 B가 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서로 같고요. 약간 변형된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 경사면에서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잖아요. MA는 mg 사인 세타니까 A는 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하겠냐면은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 있죠. 가만히 자유낙하시킨 녀석하고 수평으로 던진 녀석, 요 두 녀석이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고요. 왜냐면 요 연직 방향의 운동이 똑같았잖아요. 가속도가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경사면 방향하고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경사면 방향은 동일한 가속도로 동일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얘가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경사면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0인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요 경사면의 위치는 똑같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히 동일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똑같죠. A나 B나 똑같습니다. 한숨을 쉬어 벌써 한 줄 풀었는데. 바닥에는 A하고 B가 동시에 떨어지고요. 내려오는 동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다.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동그라면 이제 틀리죠.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직 방향으로 속력은 같아가지고 연직 방향이란다.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만 놓고 치면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 수평으로 던진 녀석은 수평으로의 속력, 수평으로의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알파로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같죠. 왜냐하면 얘가 질량이 같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높이 변화가 똑같고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어느 순간을 놓고 봐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은 결국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기 때문에 역시 A하고 B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4번밖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다음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30도의 각도로 공을 비스듬히 위로 던져서 5m의 담장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최고 높이가 5m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처음 속력 V0를 얼마로 해야지 최고 높이가 최소 5m가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한 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때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생략하고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따로 빼고 그냥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처음에 바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m의 속도의 세로 방향의 성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의 사인 30도. 요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 비스듬하게 요게 30도니까 요게 30도니까 지금 요거를 수평 연직으로 나눴을 때 요 방향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30도에 마주 보는 변이니까 높이죠.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요게 V0거든요. V0고 요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V0 사인 30도의 제곱 요게 이제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나중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mgH만 남게 되는 거죠. h가 이제 5m가 되겠습니다. g는 10m/s 제곱으로 나와 있고요. 안 보인다고? 알았어. 비켜줄게. 야, 계속 나는 맨날 옮기는데 왜 다시 되돌아가 있어? 이거 뭐 여기 복원력이 작용해? 반진동 하나? 이 원점이 여기구만 보니까. 주기가 굉장히 길어. 아주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데.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 m은 날라가죠. m은 날라오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8분의 1 v0의 제곱은 50이 되니까 v0 제곱은 400이 됩니까? 그래서 v0는 20m/s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식 어떻게 세우는지 알겠죠? 그냥 연직 방향만 모든 걸 운동 에너지든 포텐셜 에너지든 연직 방향만 보고 수평 방향은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넣으면 여기도 수평 방향 운동 에너지 들어가고 여기도 수평 방향 운동 에너지 들어가니까 어차피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2분의 1 m의 v0의 제곱은 mgh 더하기 2분의 1 m의 v0의 코사인 30도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에너지를 그냥 다 고려해서 식을 세운 거고요. 근데 제가 추천할 방법은 이게 더 간단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연직 방향 에너지만 쓰는 것이. 자, 넘어가서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비스듬히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역시 그냥 그 물리학 2에서만 나오는 이제 수평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최고점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0이다. 맞죠? 최고점에서는 이제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다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소이다.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속력이 최소값이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소인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0이 아니죠.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최소이다. 이건 맞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던진 공이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형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에도 있네. 그림과 같이 지면의 점 P에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가 최고점 Q를 지나서 점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에서 Q로 가는 동안 가속도가 일정하죠. 중력 가속도로 P에서 Q를 지나 R을 지나는 동안까지도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니까 답은 벌써 나왔네요. 1번인데 나머지도 볼게요. P에서 Q로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했는데 지금 공기저항을 무시하니까요.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요. Q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아니죠. Q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이 0이지 수평 방향의 속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진 않고요. 운동 에너지가 최소인 건 맞지만 0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일단 P에서 Q로 운동하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이죠.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중력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안값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0은 아니죠. P에서 Q로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1번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단진동 관련된 문제들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진자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이것도 단진동의 이제 개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단진자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됩니다. 장력하고 중력 두 개가 작용하는데 이때 장력은 항상 진자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어서 일을 안 합니다.
역시 또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자의 주기는 진자가 무거울수록 느리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진자의 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진자의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잖아요. 저는 사실 기억을 안 하고 이제 식을 항상 유도하고 그랬던 버릇이 있긴 한데, 여러분은 뭐 이거는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얘는 항상 2파이의 루트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하고 관련인지를 일단 기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단진자의 주기는 L하고 G, 그때 뭐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L하고 G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상상을 해보면 L이 길이가 길수록 얘가 천천히 진동합니다. 주기가 길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길수록 그렇고,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실험해 볼 수는 없지만 중력 가속도가 더 큰 행성이 있다면은 진자가 더 빨리 진동을 할 거예요. 복원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요 녀석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진자의 질량하고는 관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참고로 여러분 용수철 진자는 어떻게 썼죠? 용수철 진자는 M하고 K 두 개가 관련이 있었는데요. 질량이 클수록 천천히 진동하죠. 용수철 진자는. 그럼 주기가 긴 거죠.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들어간 거는 공통적으로 탄성력, 중력하고 관련된 값이 들어가요. 힘이 세면은 그만큼 복원력이 세면 빨리 진동합니다. 그럼 주기가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관해서 좀 생각하십시오. 공통적으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복원력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클수록 복원력이 커서 빨리 진동한다 이렇게. 그럼 주기가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자가 가장 낮은 곳을 지날 때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혹은 좀 바꿔서 표현하면 속력이 가장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더 어려워 보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인 추를 최하점으로부터 20cm 높이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이때 최하점에서 추의 속력을 구하라 했는데, 그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바꾸는 방법은 20cm를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위 함수는 항상 1을 곱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다 같은 숫자로. 그럼 1m가 100cm죠. 이렇게 하면 1m 나누기 100cm는 1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센티미터가 날아가고 미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0.2m가 되는 거죠. 물론 뭐 20cm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0.2m 이렇게 뭐 바로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기준점은 얘가 운동하는 높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MGH니까 H를 0으로 잡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혹은 H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M 곱하기 G 곱하기 H,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가 추의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인데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0일 때입니다.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역시 질량은 날아갑니다. 사실 질량 3kg 없어도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V는 2m/s가 되죠. 여기 계산을 하면. 그래서 바닥에 최하점에 도달했을 때가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그걸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죠? 일단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재교육 교과서 단원 마무리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줄에 추를 매달아서 A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그러니까 A점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겁니다. A오 B 사이에서 단진동하였습니다. 추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단, 이건 그래도 문제를 성의 있게 냈네요. 세타가 매우 작고 이게 단진동 조건이죠.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줄의 길이를 2배라면 주기도 2배다 해야 된다는데 이게 주기 공식 외워야 되겠죠. 이런 거 보니까. 예. 매번 그 MA 꼴 F 해가지고 그 복원력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에서 오메가를 구해서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2파이 루트 사랑해요 LG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LG를 사랑합니다. 예. 주식이 올랐었거든요. 예전에. 지금 어찌 된지 모르겠네. 처분해가지고. 자, 그러면 길이를 2배 하면 주기는 몇 배가 되노? 루트 2배가 되죠. 길이를 4배 했을 때 주기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점을 지날 때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에 있는데 공기저항 무시한다 했잖아요. 모든 마찰. 모든 마찰에는 공기저항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력하고 중력만 작용하는데 장력은 일을 안 하고 중력만 일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이 되겠네. A점에서 O를 향할 때 중력은 양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얘가 지금 A에서 O를 갈 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예, 감소하는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개념적으로 가는 겁니다. 중력이 한 일 정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중력이 한 일은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 곱하기 변인데요. 너 변이 내적 안 배우지? 안 배운댔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가 처음 위치가 여기죠. 나중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변이 벡터는 요거예요. 요게 변이 벡터입니다. 근데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죠. 요게 중력이에요. mg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요 변이 중에서 그 힘과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분해하면 얘는 요렇게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 방향하고 중력 방향, 힘의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1을 하는 거고요. 얘 방향과 중력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그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아랫방향에 변이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변이 중에서 위쪽 방향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력하고 그 성분이 반대가 되니까 중력이 음의 일을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텐셜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중력이 한 일하고 포텐셜 변화량은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원에서도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